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로 예정이 됐던 누리호 발사 또 한 번 미뤄졌는데요. 그만큼 그 길이 참 험난한 길이란 의미겠지요. 그러나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혹한기가 왔다. 가상화폐 생태계 붕괴 조짐이다. 요즘에 물가로 인한 출발점이 거기였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가상화폐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보죠. 전 세계 긴축, 침체 우려가 커졌죠. 이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는요, 직원 대량 해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담보로 한 투자 상품 예치금이요, 반년 사이 70% 줄어들었다.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황이 거품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 밤에 나온 소식이죠. 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는요, 혐의가 소명이 되지만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추가 수사 필요성엔 여지를 남겼다. 자, 앞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과 분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BTS 얘기가 있군요. 어제 많은 분들 좀 관심을 좀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BTS가 멈췄다. 그리고요, 이유는 여기 보면 뭔가 설명이 있는데 위에 있습니다. 당분간 함께 춤추고 노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안 한다. 근데 여기 보면 함께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이유는 정체성 혼란과 창작의 고통, 이런 호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법인세 깎고 규제 풀어서 경제 위기와 전쟁. 앞선 기사에 지금 경제 침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우리 정부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안간힘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당정대 규제 개혁에 입을 모았습니다. 민간 활력 제고가 경제 위기 해결책이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죠. 그리고요, 오늘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됩니다. 뭔가 오늘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 전망 이런 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패널 분들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메인 쪽에 앉아 계시죠.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자리 건너뛰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패널 분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스스로 뭔가를 던졌는데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던진 사람에게 뭔가 위협적인 상황으로 온다.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먼저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됐다. 일면 기사 때도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윗선 수사가 주춤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해서 수사 상태가 전체가 무슨 꼬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게 검찰에서 원하는 바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런 분석이고요. 좀 더 보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 법원 일부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수사가 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검찰은 재청구를 검토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자, 법원의 설명이 있는데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다. 어제 밤에 이제 설명을 좀 내놨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체적으로 소명된 걸로 보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뭐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기각이 되니까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구치소에 잠깐 있던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제 밤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른바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지금 영장이 청구된 데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조사도 예정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기사로 소개해드리죠. 자,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을 안치고 드디어 정치 보복에 들어갔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그러자 여당은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한 거 있는데 그것도 보복입니까?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 그럼 과거에 또 적폐 수사는 뭡니까? 이겁니다. 좀 더 보죠. 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뭐 여러 가지 위원장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꺼내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 여기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은요. 그리고 여당은 아니 증거 있으면 처벌은 당연한 겁니다. 자꾸 정치 보복 그러는데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상반된 목소리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사의 총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뻔히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제가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에서 기소한 김은겸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그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치보복을 인정한다 그런다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자, 이렇게 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서로 전 완전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이 기사는 지금 민주당의 걱정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노무현 사진 가리킨 우상호. 어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당 회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간담회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 점제 수사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진 하나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강조한 거죠. 좀 더 보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다. 이렇게. 그리고 여당 뭐 적폐 수사도 보복이었나? 뭐 이렇게 마찬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상희 시사평론가. 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뭔가 수사 상황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 전직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뭐 지금 현 정권에도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건데요.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치 보복이란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몫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문재인 정부도 저는 비슷했다고 봐요. 처음에는 촛불 시민의 요구, 촛불의 요구,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적폐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이게 좀 과해지면서 야당에게는 조금 그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당시에도 이제 야당이었던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죠.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같다. 저희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촛불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시작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춘풍추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서리처럼 예. 그 엄격하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수사를 진행을 하면 예. 이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 똑같이 엄하게 한다면.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이 수사의 강도, 그다음에 수사의 규모, 수사의 속도 이런 걸 보면 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약간 보복성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거하는 것은 지금 집권 세력의 몫이다. 자기들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투명하게, 예.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였죠. 예. 사실상 뭐 소환이나 뭐 이렇게 아주 그 뭐랄까 세밀한 수사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게 그 무혐의 처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만약에 너무 강도가 높게 빠르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예.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 정의냐 아니면 선택적 정의냐 예. 이런 물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란은 집권 세력이 좀 스스로 좀 없애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김상일 듭니다. 평론가 지금 저 민주당 쪽 소속이시고요. 그 네. 민주당 분위기도 좀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 수사 방향이요. 지금 여러 갈래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다. 전 서두에도 말씀을 예. 드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그 고문의 이재명 예.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강하게 좀 벌써부터 예, 반발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렇게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 저는 예. 그렇게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사장은 예.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적대적 공생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현 정권에서 이재명 예. 의원을 저런 식으로 한다?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출마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 당선시켜주는 겁니다. 적대적 공존으로 갈 수 있다. 네. 또 이런 수사 상황이. 자, 이번에는요. 윤영걸 전 대표님.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과거의 적폐 수사는 뭡니까? 그때 수사는 뭐 적폐 수사고 지금 하는 수사는 무슨 보복 수사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수사를 얼마나 세게 했어요. 예. 많은 사람이 또 중간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관련된 거 수사를 너무 또 안 했어요. 아. 예, 예를 들면 뭐 울산시장 개입 문제라든지 예. 탈원전이라든지 뭐 대장동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거의 산더미처럼 수사할 게 쌓여놨거든요. 예.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방법이 예. 저는 정광석화 음. 그리고 또 과유불급 두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이명박 초기에 들어와서 수사는 예.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아. 그때 검찰총장이 온 동네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정광석과처럼 안 하고 너무 시간을 끌었다. 예. 그래서 빨리 하려면 어차피 할 거 빨리 정광석과처럼 정권 초기에 해버려라. 예. 그리고 과유불급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또 아니한만 못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선을 딱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 저는 선이라는 거는 이른바 지금 윗선 얘기 언론에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선을 좀 어느 정도까지로 잘라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저는 수사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 실체는 밝혀야죠. 예. 다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 선은 국민들이 판단하거든요. 아. 그 국민들이 판단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한 선언이라든지 예. 그 방침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 인사를 너무 검사들을 많이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자칫 오해받기가 쉬워요. 예. 하다못해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송혜 선생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예. 후임 MC를 검사 출신이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아, 그런 농담까지 물론 나옵니까? 농담이죠. 지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한다. 뭐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어떻게 여야가 뭐 타협이나 뭐 해소가 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요. 이 사안을 놓고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소개해 드리죠. 자,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부메랑이 된 직권남용. 그렇습니다. 과거 적폐 수사도 그렇고요. 지금 보복 수사라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수사 사항도 혐의 중에 많은 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리를 그냥 넘어서서 행사했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좀 더 보죠. 과거에 보면요.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때 인물이죠. 적폐 청산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수사 대상이 됐었죠. 주요 인사들에 빠짐없이 적용된 게 직권남용인데 지금 백윤규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인물이잖아요. 여기도 같은 혐의로 지금 조형받고 수사되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 정부의 주요 자리,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거기에 있는 수장들의 자리가 임기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놓고 항상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물러나라고. 뭐 이건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역시 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 물러나라는 소리 아닙니까? 장관급 인사인데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런 통보를 했다. 압박 아닙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맞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그 임기를 맞춰서 그 임기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도 그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산하기관의 장이 되고 하는 것이 맞다. 자, 뭐 권익위원장에 무슨 어떤 연락이 갔는가 이건 좀 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일단 근데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좀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전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 항상 이런 거 적용하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반복되는 거냐? 또 한 가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직 자리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 예.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 직권남용에 대한 부메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형사 사법 처리가 됐을 때 과거에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진다라고 항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주장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게 됐죠. 예. 형평성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면 예.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촛불혁명의 정신의 기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냐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문제가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의 내부 고발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예. 당시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구 부인한 바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다. 근데 환경부 장관마저도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불비한 여건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구속됐죠. 그럼 환경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의 총괄적인 책임자들 혹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죄를 알고도 덮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요.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왔던 수사에 대한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윤 대표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예. 지금 현재 인사 속에서 검찰 인사가 좀 과하게 있다 보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 작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예. 같습니다. 이 일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앞서 우리 김상현 평론가께서 예. 촛불 정부부터 시작돼 왔던 국민의 민심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대장동 문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대장동 진실을 밝히라는 여론조사 예. 보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문제야말로 지금 당장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일단 박상현 교수님도 질문하고 이제 김상현 평론가 잠깐 짧게 질문 드릴게요. 박상현 교수님은 이 얘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고위직 자리,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고위직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압력이 들어간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 욕제가 나옵니다. 지금 은근하게 나가라고 자꾸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5년 전으로 시계를 좀 돌이켜 보면은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도 과거에 예. 야당이었던 시절에 자신들이 임명한 인사가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밀려났던 예를 들면 KBS 정현주 사장 예. 예를 들면서 그런 그 사례를 들면서 자신들은 억지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 인사들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했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그 공공기관장들 70% 이상이 임기를 채웠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맥가의 갈래로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 다만 환경부라든지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예. 이게 대표적으로 터졌고 아직 이제 몇 군데에서 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일단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의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던 거고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예. 좀 자신들도 민주당 스스로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거는 거부감이 들지만 예. 민주당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5년마다 되풀이되는 시스템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뭔가 제도화 좀 하자. 그렇죠. 이거를. 그 시스템을 고쳐야지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것을 갖다가 특히 누군가를 타겟을 정해놓고 특히 대통령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예.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속 다음 정권 바뀌어도 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공공기관장 인사의 임기를 대통령제 임기와 함께하는 게 어떠냐. 일치시키자. 그렇죠.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여야가 뭔가 합의를 해야 그리고 법적으로 뭔가 좀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나요? 지금 국회 상황에서. 자, 김상현 평론가께 좀 추가 발언 요청하셨는데 예, 짧게 드릴게요. 말씀을 좀 시간. 드리면 제가 좀 설명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아까 그 형평성을 이야기한 거는 예. 하나의 사안을 철저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안은 철저하게 해야죠. 예. 그러나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예.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하나는 너무 과하게 하고 예. 하나는 뭐 대충 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 설명을 좀 예. 드리고요. 그리고 촛불 정부 이후에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다 뭐 그게 뭐 민심에 따라서 한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후에 예. 좀 과했다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정치권 이 얘기로 굉장히 분주할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이 좀 됩니다.